우리 고구미님, 토익은 기세다. 그렇죠, 기세로 갑시다. 갑시다. 마인드 세팅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시고요. 우리 빠르게 우리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D. 맞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맞추기는 하셨을 텐데, 자, 우리 뭐부터 한다? 우리 로직 플로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직 플로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단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보시고 뭐 한다? 보기 분석하셔야 돼요. 당연히 문법 문제긴 한데 보기를 분석하고 갈 건데, 일단은 B번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동사죠. 동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D번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명사예요. 동사 아닙니다. 그렇죠? 동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attaching 하면은 얘도 당연히 우리 뭐예요? 동명사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 동명사도 되는 거지만 형용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형용사. 그럼 일단 보기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셨어야 되고,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럼 빈칸 앞에 뭐 있어요? 그렇죠, 관사 더 있고, 빈칸 뒤에 뭐 있다? 그렇죠, proposal이란 명사 있으니까 요 자리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일단은 B번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고, 자, A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기는 하지만 우리 명사 두 개가 나열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첨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뭐가 된다? 복합명사 같은 것들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A번도 아니겠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ing, ed 선택 문제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우리 분사 능수동 선택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능수동 선택 문제 핵심. 여러분 우리 AS 3단계 한번 해볼까요? 우리 1단계 우리 뭐 해야 돼요? 주체가 되는 명사 찾으세요. 주체가 되는 명사, 그쵸? 그럼 주체가 되는 명사가 뭐냐? 맞아요, 꾸밈받는 명사가 되겠죠. 우리 수식받는, 꾸밈받는 명사가 됩니다. 그렇죠? 꾸밈받는 명사. 그럼 AS 3단계 우리 주체가 되는 명사 요겁니다. proposal, 제안 또는 제안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뭐로 가야 돼요? 우리 동사의 특성 플러스 의미 파악합시다. 여러분 뭐의 동사의 특성이냐면, 우리 attach가 일단은 뭐가 된다? 아, 그래요. 우리 ing, ed 붙기 전에 attach의 뜻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첨부하다라는 뜻이죠. 첨부하다. 그런데 첨부하다인데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뭐예요? 맞아요, 주체가 되는 명사를 주어로, 가상의 주어와 그리고 동사 attach 이걸 가상의 동사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상의 주어 동사로 넣어서, 그렇죠, 문맥상 가능용어 댐댐빔님 가상의 주어로 연결해봐서 문맥상이에요. 문맥상 어울리면 원어민들은 ing를 쓰고요. 문맥상 어울리지 않으면요, 그렇죠, 우리 ed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ing는 여러분 절대로 하는이 아니에요.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ing는 동사의 의미 변경 없이 뭐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꿔주는 품사를 우린 ing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ed를 붙이면요, 동사의 의미가 수동으로 변경된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형용사로 바꿔주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그쵸, pp 형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먼저 가상의 주어로 우리 proposal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attach를 넣어보세요. 만약에 attach를 넣었을 때 여러분 제안서가 첨부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이것만 보면 안 되기는 해요. 문맥을 보니까 제안서에서 명시되어자시피 우리 회사가 뭐에 헌신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헌신하고 있고 전념하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제안서가 지금 첨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제안서가 첨부하고 있다라는 게 문맥상 어울려요,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을 뭐로 찍는 거예요? 그렇죠, ed 형태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든 상관없어요. 첨부되니 어울려서 여러분 attached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사실은 첨부한 그 제안서에서 명시되다시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되는을 구분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자꾸 영어의 ing, ed, 수동, 능동을 구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는 되는으로 해석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첨부한 제안서, 우리나라 말은 첨부한 제안서라고 하든 첨부된 제안서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첨부한 제안서라고 하지 않나요? 왜?
우리나라 말은 수동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발달하지 않는 그런 언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attached ed로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S 3단계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하다 보면 주체가 되는 명사 입장에서 이게 문맥상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첨부되니 어울리겠지? 첨부한 제안서는 안 어울리나요? 그럼 한국어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첨부한 제안서라고 저는 항상 쓰거든요. 한국어로. 근데 영어에서는 ing, ed를 구분해야 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꾸 한국말을 대입시켜가지고 물론 이 문제는 쉬운 문제고 근데 참고로 쉬운 문제인데 왜 준비했냐면 많이 나와요. Attached proposal, attached document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부터도 한국말로 풀기 시작하면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 ing, ed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 1번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번 문제도 똑같은 연계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고 답 올려주세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영어에 이 ing, ed 이 선택 문제가 이 단순히 하는 데는이 아니고 AS 3단계를 잘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로직 플로우부터 적용해보죠. 자, 질문 ABCD 보니까 A번 이거 뭐예요? 그렇죠? 지속되다라는 여러분 자동사로 주로 쓰이고요. 지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뜻 자체가 물론 그냥 last를 쓰면 형용사로 뭐가 된다? 마지막의라는 형용사도 되기는 해요. 사실은요. last one 우리 마지막 남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우리 lasted는 그럼 당연히 요 지속되다에 ed 형태를 붙인 거겠죠. 그렇죠? 지속되다에 우리가 ed를 붙여놨고 요거는 lasting은 ing 형태 붙인 거네요. 그리고 lastly는 뭐예요? 이건 부사잖아요. 부사로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일단은 빈칸 앞에 관사 있고 빈칸 뒤에 strategy란 명사가 있죠. 그러면 일단 명사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A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형용사는 S가 붙어서 못 쓰여요. 복수로 못 쓰입니다. 그럼 일단 A번 아닌 거고 그리고 lastly 부사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ing, ed 선택 문제죠. 그럼 뭐 한다? AS 3단계. 그런데 중요한 거 물론 last 같은 동사는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왜? 자동사다 보니까 자동사는 동사의 특성 뭐가 된다? 수동의 ed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동사가 왜 수동의 ed 형태가 불가능한지는 목적어 입장에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관점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즉 목적어의 관점에서 문장을 쓰고 싶으니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면서 능동태였던 동사 형태가 수동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사는 얘는 원래부터 뭐가 없어요? 원래부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예 수동의 형태의 ed가 불가능한 동사를 우린 자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설마 이러는 건 아니겠죠? 전략인데 지속되는 전략을 뭐요? 실행했다. 질문 지속되는 전략이에요. 되는이니까 ed로 꾸미는 거예요? 아니죠.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원래 뜻 자체가 지속되다라는 자동사예요. 그러면 자동사는 아예 ed 형태로 뭔가를 꾸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동의 pp가 불가능하니까 정답은 뭐로 간다? C번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속되는이라고 그냥 얘를 해석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 지속되는인데 왜 lasting이 능동이 정답인가요? 이건 영어 분사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없어도 차근차근 여러분 쌓아 올려 나가시면 됩니다. 재수강생이면 분사 파트를 복습하시고요. 지금 여기 재수강생이 아니신데도 여러분 들어온 일반 구독자분들도 제가 분사 영상 올려놨잖아요. 분사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AS 3단계도 연습하고 왜 능동 수동 또 능동태 수동태 단원도 올려놨으니까 왜 도대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될까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asting 지속되는 또는 지속적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지속적인이라는 형용사 표현으로 해석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지속적인 어떤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여러분 참고로 투부정사 요즘에 정답 많이 나오죠.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정답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부사처럼 쓰이게 될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유지하기 위해서 competitive edge in the market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실행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3번 문제.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뭘까요? 맞아요. 모든 문장의 구조는 누가 결정짓는다? 동사가 결정짓습니다. 동사 are permitted. permit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permit 보면 어떤 거? A2 동사 원형. A2 동사 원형이 뭐예요? 그렇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죠. A가 뭐뭐 하도록 허가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A2 동사원형꼴 쓰이는 동사들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be, pp, to 동사원형꼴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꼴 우리 많이 외웠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냐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투부정사를 찍든 이거 지금 투부정사에 빈칸 뚫어놓은 거고 우리 여기에 빈칸 뚫어놓든 ask A2 동사원형처럼 또는 permit A2 동사원형처럼 A2 동사원형꼴 우리 정답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이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자 속도 좀 낼게요. 4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어려워요. B1과 C1은 안 되는데 와 난이죠. 엄청 난이죠. 계속 올려보세요. AD 좋아요. AD로 나뉘는데 자 우리 문장의 구조는 누가 결정짓는다? 동사가 결정지어요. 동사가 누구예요? be allowed. 선생님 뭐예요? allow A to 동사 원형이라면서요.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주다, 허가하다 이렇게 O형식 구문으로 쓰이는 allow 그건데 왜 투부정사가 보기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맞아요. 어떤 대처? 항상 동사의 형태가 어떤 문장을 이루고 로직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체계를 가 봅시다. 그러면 enter 얘는 동사죠. 동사 뒤에 동사 또 뭐다요? 그럼 일단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be allowed, allowed 허락되어지지 않을 거래요. 허락되어지지 않을 거래요. ing, ed, entry가 있는데 ing는 아닐 것 같죠? 왜? 투부정사가 나오면 나왔지 ing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어가 지금 뭐냐면 attendees예요. 그리고 who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당연히 수식어가 되겠죠. 어떤 수식어? 우리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오케이, 요런 그렇죠. 수식어, 관계대명사 수식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참석자들이 허락되지 않을 거래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구가 나와 있네. 컨퍼런스 홀로 땡땡을 허락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ed 형태가 들어가면 해석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그렇죠. 명사, 입장이란 명사죠. 입장이 허락되지 않을 거다. 가능하죠. 그럼 우린 allow를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몰랐다 할지라도 allow는 사형식 동사도 가능합니다. 사형식 동사로 써서 어떻게 써요? allow 목적어 1번 그리고 목적어 2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1번, 2번 A에게 즉 목적어 1번에게 뭘 해주다? 목적어 두 번째 거를 허락해주다, 허가해주다라는 뜻이고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be allowed 그렇죠? 뒤에 목적어 2번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입장을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즉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참석자들은 뭐한다?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저 오답 리뷰에서 이 문제의 답이 외워졌는데 도움이 되는 거? 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지금부터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건 끊기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럼 선생님 이거 allow가 사형식 동사인 걸 모르고 있었으면 못 푸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로직 플로우라는 게 미리 사전으로 꼭 외워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논리의 흐름으로 정리를 하라고요. 그럼 C번 일단 안 되죠.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보려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피 터져라 강조하는 거 있죠. 문장의 구조를 보려면 뭐와 뭐를 봐야 된다? 의미만 볼 수 없어요. 형태만 볼 수 없어요. 문장의 구조는 뭐가 결정짓는다?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볼 때 문장의 뭐야? 오케이. 깜짝이야.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볼 때 뭐가 결정된다? 구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참석자들이 허가되지 않을 거래요. 컨퍼런스 홀로. 그런데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참석자들이 뭐가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형식 동사로만 알고 있었던 allow가 그럼 뭐다?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는 상태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사형식 동사. allow가 사형식 동사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D번을 찍으라는 거예요. 시험장 상황에서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사형식 동사인지 모르고 틀렸네. allow가 사형식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그렇게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밖에 실력이 안 는다니까요.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를 항상 그 로직 플로우를 연습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사형식, 오형식 동사 당연히 지금 몰랐으면 공부하되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모르는 채로 봤어도 영어의 문장의 구조는 누가 결정짓는다고요? 형태와 의미를 그렇죠? 보시면서 결정을 짓는 거라고요. 사형식 동사인 걸 못 외웠으면 이 문제 못 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어느 정도 내가 보는 눈이 생기면 구조를 보는 눈이 생기면 당연히 이 자리가 의미상 목적어 자리겠구나. 왜? 모든 언어가 그래요. 원어민들도 이걸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의미상 맞아떨어지니까 allow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5번 정답 올리세요. 오케이, 자 가보죠. 로직 플로우 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관사 빈칸 뒤에 performance ratings, rating, 그쵸? 우리 뭐 수행 어떤 평가라고 하겠죠? 업무 평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는 불가능합니다. C번, 그쵸? 그러면 오리지널 형용사 vs 분사형 형용사 선택. 자, 오리지널 형용사와 분사형 형용사 선택 어떻게 해요? 문맥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문맥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형용사는요. 자, 잘 보세요. 오리지널 형용사는 주체의 속성, 특성, 상태 묘사입니다. 근데 분사형 형용사는요. 뭐예요? 그렇죠.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바꿨는데 능동과 수동으로 나뉘는 동작을 나타내는 수동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문맥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체 명사 보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성과 레이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네. 뭐에 지금 ed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감정동사에 ed가 붙어 있네. 감정동사에 ed를 붙였다라는 건 여러분 어떨 때만 쓴다?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거예요.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누가 느껴요? 누가 감정을 느껴요? 지금 내 감정 보이세요? I'm so excited. 내 감정 지금 보이세요? 내 감정 보이나요? 감정은 누가 느껴요? 구자연 같은 사람이 느끼죠. 사람이 느끼니까 여러분 퍼포먼스 레이팅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만족스러운 A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 A번은 만족스러운, satisfied는 만족한, 사전 찾으면 만족한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그러면 만족한 성과 평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성과 평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또 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출제위원은 한국어를 몰라요. 여러분 출제 이거 누가 해요? 원어민이 출제하지 않아요? 근데 만족스러운 평가, 업무 평가, 또 만족한 업무 평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만족한 업무 평가가 맞는 것처럼 들리냐면 우리나라만은 주체 설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주체를 그냥 나도 모르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만족한 평가. 그런데 영어는요.
그 꾸밈받는 명사에 따라서 주체가 설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뭘 꾸미고 있어요? 퍼포먼스 레이팅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팅이 만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satisfactory로 가셔야 돼요. 한국어로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